안녕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원자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어떤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마치 숨겨진 암호를 풀듯이 그 구조를 해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정 구조를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이 6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복잡해 보이는 원자 배열의 비밀을 푸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물질은 원자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만들어지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이 보이지도 않는 배열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엑스레이 회절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빛을 이용해서 원자 배열이라는 숨겨진 설계도를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탐정 툴킷에 들어갈 첫 번째 도구를 만나보시죠. 결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 바로 밀러 지수입니다. 밀러 지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결정 속에 있는 수많은 평면들, 각각에 붙여진 주소나 좌표 같은 거예요. H, K, L 이렇게 숫자 3개만 있으면 전 세계 누가 봐도 똑같은 평면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풀 모든 문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2, 4라는 주소를 가진 평면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 숫자들의 역소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 축과 만나는 지점, 즉 절편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숫자 1의 역수는 그대로 1이니까 A축의 1A 지점에 점을 찍고요. 두 번째, 2의 역수는 2분의 1, 즉 0.5니까 B축의 0.5B 지점. 마지막 4의 역수는 4분의 1, 0.25니까 C축의 0.25C 지점에 점을 찍는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세 점을 쭉 연결하면 짜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1, 2, 4 평면인 겁니다. 자, 이제 평면의 주소를 읽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평면들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 브래그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 공식의 브래그의 법칙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D는 평면 사이의 거리, 세타는 엑스레이가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람다는 엑스레이의 파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 우리는 실험 데이터에서 얻은 각도값만 가지고도 원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면서 이 도구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죠. 저마늄 결정이 있고 여기에 특정 파장의 엑스레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11 평면에서 나오는 신호가 과연 몇 도에서 관측될까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111 평면 사이의 거리, 즉 D 간격을 구해야겠죠? 입방전개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3.267 옹스트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브래그 법칙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세타에 대해 정리하고 지금까지 알아낸 값들을 모조리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0.3412라는 값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아크 사인을 취해서 각도 세타를 구하면 19.96도가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실제 실험 장비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합친 값, 즉 2세타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19.96도에 2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럼 최종 정답은 39.92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도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때로는 보이는 신호보다 보이지 않는 신호, 즉 사라져버린 단서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놀랍게도 결정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평면에서는 엑스레이 신호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체계적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사라진 신호들이 그 결정이 단순, 채심, 면심 중에 어떤 구조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퍼즐입니다.
방금 배운 소멸 규칙을 바로 한번 적용해 보죠. 면심 입방 격자, 즉 FCC 구조에서는 과연 어떤 평면에서 나오는 신호가 가장 먼저 관측될까요? 자, 용의 선상을 좁혀보죠. FCC의 규칙은 보였죠? H, K, L 세 숫자가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여야만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였죠? 그럼 110은 홀수 하나, 짝수 둘 섞여 있으니 규칙 위반, 탈락입니다. 110도 마찬가지로 탈락이죠. 그럼 규칙을 만족하면서 가장 작은 숫자 조합은 뭘까요? 바로 111입니다. 모두 홀수잖아요. 그래서 FCC 구조에서는 111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아무 정보 없는 날것의 데이터로부터 미스터리 전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라디움 금속의 실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타 값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인 제곱 세타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래그 법칙을 조금만 변형해보면 이 사인 제곱 세타 값이 밀러 지수의 제곱 합, 즉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에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변환한 값들을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비율을 봤더니 와, 이거 보세요. 1, 2, 3, 4, 5, 6 이렇게 기가 막히게 깔끔한 정수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탐정의 유레카 모멘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찾아낸 이 1, 2, 3, 4 패턴을 이미 알려진 격자들의 지문과 대조해 보는 거죠. 어떤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네, 바로 단순 입방 격자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패턴이 단순 입방 격자의 이론적인 패턴과 정확히 들어맞죠? 이걸로 미스터리의 가장 큰 부분, 이 물질의 격자 종류가 무엇인지 성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격자 유형을 알아냈으니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 데이터와 브래그 법칙을 다시 이용해서 단위포의 실제 크기, 즉 격자 상수 A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 결과 약 5.148 옹스트롬이라는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사건은 완벽하게 종결됐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 장착된 이 강력한 분석 도구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력한 툴킷 하나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셨습니다. 평면을 묘사하는 언어인 밀러 지수, 거리를 재는 브래그 법칙, 그리고 범인을 지목하는 결정적 단서인 체계적 소멸 규칙까지. 이 도구들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미지의 구조라도 논리적인 단계로 차근차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분석 방법들은 단순히 결정 구조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미래의 발견을 위한 툴킷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